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FA컵과 리그에서도 이미 탈락한 상태여서 유로파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던 도미닉 솔랑케 선발 출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미키 반 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알크마르전에서 벤치에 포함되며 복귀를 준비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데얀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라두 드라구시는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본머스의 경우 수비 핵심 선수인 일리아 자바르니가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도 징계를 받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에네스 위날, 마르코스 세네시, 훌리안 아라우호, 아담 스미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언 크리스티는 점검 후 출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동일한 스쿼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스틴 클루이베르트는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만 10골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지난 12월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으며 경기 내용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대 득점 지표에서도 본머스는 3.5를 기록한 반면 토트넘은 0.9에 그쳤습니다. 이는 이라올라 감독이 토트넘을 상대로 효과적인 전술을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FA컵 8강 진출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상위 8개 팀과의 11경기에서 단 한 경기만 승리했으며 나머지 10경기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6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어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본머스는 지난 맞대결에서 경기력을 압도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노니 마두에케, 니콜라스 잭슨, 마르크 기우는 A매치 휴식기 이후에나 복귀할 예정이며 로미오 라비아는 훈련에 복귀하여 약 일주일 내에 출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리스 제임스는 덴마크 원정 경기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며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러한 기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실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풀백인 말로 구스토가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레스터시티는 워여 쿨리발리는 몸 상태를 점검한 후 출전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확정된 결장 선수는 히카르두 페레이라와 압둘 파타우 2명뿐입니다. 센터백 자리에서는 최근 야닉 베스터고르가 선발 출전했지만 팀이 또다시 패배하면서 칼레 모콜리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포파나의 조기 복귀는 수비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파나가 출전한 최근 11경기에서 첼시는 7승을 거두었으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는 최근 2경기에서 상대에게 단 2개의 유효 슈팅만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크 쿠쿠레야와 레비 코리리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골키퍼 필립 요르겐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60골 이상 실점한 팀은 사우샘프턴과 레스터뿐이며 레스터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64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드 판 니스텔로이 감독이 이끄는 팀은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 중 6경기에서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월 한 달 동안 치른 리그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으며 공격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유효 슈팅이 단 8회에 불과했으며 기대 득점 수치는 1.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경기 결과는 첼시의 승리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해리 맥과이어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타박상으로 인해 아스날전에 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드 디알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코비 마이누, 조니 에반스, 루크쇼, 메이슨 마운트, 알타이 바인드르, 톰 히튼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패트릭 도르고는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도르고와 맥과이어의 부재로 인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빅토르 린델로프를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든 헤븐을 기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 역시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부카요 사카,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 타케이로 토미야스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미켈 메리노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예정이며 에단 은하네리와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2025년 들어 치른 14경기에서 단 3패만을 기록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FA컵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아스날을 탈락시켰으며 리버풀과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강팀을 상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PSV를 7대1로 대파하며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지었으나 최근 5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하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원정 21경기 중 10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원정 경기에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으며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스날은 원정 경기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두 팀 간의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스칼레 마초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레오나르도 스피나촐라와 마테오 폴리타노가 3-5-2 포메이션의 측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폴리타노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리그에서 4골을 기록한 바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자코모 라스파도리와 함께 로멜루 루카쿠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이 대회에 2차례 결승전에 진출한 경험이 있으며 대회를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팔라디노 감독은 스쿼드를 로테이션하며 피에트로 테라치아노, 마티아스 모레노, 니콜로 파지올리, 아미르 리차드슨을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골키퍼 자리에서는 다비드 데 헤아가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상에서 회복한 피오렌티나의 최다 득점자인 모이스키는 선발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니콜로 자니올로와 롤란도 만드라고라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 마린 퐁그라치치, 안드레아 콜파니 그리고 미카엘 폴로룬쇼 또한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나폴리는 현재 세리에 A 2위를 달리고 있으며 피오렌티나보다 5계단 높은 순위를 기록 중입니다. 나폴리는 최근 7번의 홈 경기 중 6경기에서 패배를 피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 성적도 9승 2무 2패로 매우 좋은 편이며 최근 1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에서도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6번의 원정 경기 중 4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5번이나 2골 차 승리를 기록했고 피오렌티나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골이 적게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가 가장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AS 로마는 레안드로 파레데스는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마치고 복귀하지만 잘루카 만치니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마츠 후멜스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장기 부상자가 많아 여전히 전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티아 비티와 아르디안 이스마일리가 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티노 안조린과 야코포 파치니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실베스트리는 최근 제노아전에서 실수를 범해 팀이 승리를 놓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바스케스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S 로마는 현재 세리에 A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9경기에서 7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코모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시즌 승률이 높았던 경기에서 12번 중 9번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로마는 최근 세리에 A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3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홈 경기에서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번의 홈 경기 중 단 1승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7경기 연속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세리에 A 18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10번의 홈 경기 중 9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총 19골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1.46골을 실점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엠폴리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극도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며 13경기에서 단 5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패배했으며 최근 12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진한 공격력으로 인해 로마를 상대로 득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하는 경향이 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로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중요한 경기입니다.
맞대결의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벤투스는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레나토 베이가, 니콜로 사보나, 더글라스 루이스가 결장할 예정이며 반면 피에르 칼룰루는 부상을 털고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페데리코 가티는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로이드 켈리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랑달 콜로 무아니가 선발로 기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장기 부상자들이 여전히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루카 스카마카, 오딜론 코스누, 조르조 스칼비니가 결장할 예정이며 수비수 슈테판 포슈 역시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스웨덴 출신 센터백 이사키는 출전 가능 여부를 점검받고 있으며 히파엘 톨로이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르텐 대 루니 수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찰스 대 케텔라에르와 아데몰라 루크머니 세리에 A 득점 선두인 마테오 레테기를 지원하며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시즌 27경기에서 단 21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홈 경기에서는 2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역시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14경기에서 단 10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더욱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최근 세리에 A 원정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강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골이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한 점차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탈란타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승리가 가장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또한 2.5골 이하의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견고한 수비력을 갖춘 만큼 치열한 수비 싸움이 예상됩니다. 신중한 경기 운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헤타페는 수비수 오마르 알데레테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결장했던 도밍고스 두아르테가 복귀하면서 수비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보르아 마요랄이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수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와 미드필더 코케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전과 유사한 라인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일한 변화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마르코스 요렌테 대신 나우엘 몰리나가 선발로 출전하는 것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앙투안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가 꾸준히 출전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골을 기록한 알렉산더 쇠를로트는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현재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7승 9무 1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2연패를 당했으며 홈에서는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26경기에서 16승을 기록하며 헤타페보다 12계단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렌시아 원정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헤타페와의 최근 10번의 원정 경기 중 9번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최근 10경기 중 8경기에서 2.5골 이하의 경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21실점을 기록하며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더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며 26경기에서 단 16실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두 팀이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수비 대결이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이 복귀하여 선발 명단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팀의 수비진에서는 여전히 에데르 밀리탕, 다니 카르바알, 다니 세바요스, 헤수스 바이오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킬리안 음바페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토니우 리디거도 로테이션 차원에서 다비드 알라바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라요 바이카노는 다수의 부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울 데 토마스, 압둘 무민, 랜디 은테카, 이시 팔라손, 세르이오 카멜로, 우나이 로페스, 조나탄 몬티엘 등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르헤데 프로토스는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세르이 과르디올라와 아리다네 에르난데스가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26경기 중 10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공격력을 고려할 때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도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3위에 올라 있으며 라요 바이에카노와는 승점 18점 차이가 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6승 6무 4패를 기록 중이며 라요 바이에카노는 9승 9무 8패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20번의 리그 홈 경기 중 17번을 승리했으며 라요 바이에카노와의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열린 9번의 경기 중 8번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반면 라요 바이에카노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10번의 프리메라리가 경기 중 8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으며 라요 바이에카노 역시 최근 3경기 동안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 욘 파체코, 알바로 오드리오솔라, 아르센 자카리안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우며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멘디 역시 최근 질병으로 인해 결장했던 만큼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리츠 엘루스톤도는 퇴장을 당해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습니다. 욘 아람부르가 대신할 예정이며 일부 선수 교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비 로페스, 요난데르 올라사가스티, 파블로 마린, 세르기오 고메스, 셰랄도 베커, 오스카르손 등이 선발 출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비야 역시 탕귀 니안주, 네마냐 구델리, 아코르 아담스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산비 로콩가가 최근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복귀하면서 경기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 달리 세비야는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까지 10승 12패를 기록하며 세비야보다 리그 순위에서 3계단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8승 9패를 기록하며 시즌 내내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2번 연속 승리를 거두었으나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상대 팀을 압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비야는 지난 라요 바이에카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2.5골 이하의 경기 결과를 기록하는 등 득점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7번의 홈 리그 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 4경기가 1대0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시즌 26경기 중 21경기에서 한 팀 이상이 무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기 내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양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여러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로 인해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백 오렐 아멘다와 로빈 코후, 윙백 안스가르 크나우프와 주니어 디나 에빈베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은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투타, 아르투르 테아테가 중심을 잡고 측면 수비수로는 네이선 브라운과 은남디 콜린스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더 엘리에스 스키리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스카 호일룬드와 휴고 라르손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마리오 괴체와 잔 우준이 휴고 에키티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고르 마타노비치와 티모시 챈들러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센터백 올루아세온 오그베무디아가 부상으로 인해 3월 말까지 결장할 예정이지만 다닐루 도에키, 레오폴트 퀘르펠트, 디오고 레이테가 수비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필더 알료샤 캠라인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으며 중원은 라니 캐디라와 루카스 투사르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정우영, 안드레이 일리치, 베네딕트 홀로바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12승 6무 6패를 기록 중이며 19위인 우니온 베를린과의 승점 차는 19점입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6승 5무 13패를 기록하며 강등권 탈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니온 베를린 역시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패배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홈 경기 7경기 중 5경기에서 2.5골 이상이 나왔으며 이번 시즌 리그 24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 원정 10경기 중 8경기에서 패배했으며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1골 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펜하임은 수비에서는 크리스토퍼 렌츠, 오잔 카박, 발랑텐 갱드레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아르투르 차베스와 레오 웨스티고르가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더 안톤 스타흐는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 이번 경기에 징계로 결장하게 됩니다. 톰 비쇼프를 보다 수비적인 역할로 기용하고 핀 올레 베커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담 후로제크, 그리샤 프레멜, 일라스 베부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프트 오르반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하리스 타바코비치, 안드레이 크라마리치, 막스 메르슈테트가 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경기에서는 얀스 헤프너와 니클라스 도르슈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마빈 피링거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마인카와 베네딕트 김버가 꾸준히 선발로 출전해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팀 지어슬레벤과 함께 3백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하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비교적 우세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호펜하임은 리그에서 하이덴하임보다 5계단 높은 순위에 있으며 하이덴하임은 현재까지 단 4승만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은 지난 주말 메넨글라트바흐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며 최근 7경기에서 6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9경기 중 7경기를 패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펜하임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2대0 승리가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기록한 6승 중 3경기에서 2골 차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